MT자리나 술자리에서는 종종 뻥을 더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번 100% 리얼로 과장 없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때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 방학 때 유행하던 학원 컨셉들 중 하나가 스파르타 학원, 또 자물쇠 학원 컨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전 9시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학원에만 갇혀서 공부하는 뭐 그런 컨셉이었죠. 여튼 이제 장마철이었는데 우리 수학 선생님이 썰을 진짜 잘 풀었는데요. 뭐 자기 군대 갔을 때 특수부대인지 UDT 출신이라느니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은 막 비도 많이 오고 또 무슨 학원 내 모의고사 수학 부분을 저희가 1등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음료하고 먹을 거 사다가 노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파티 중에 그 수학 선생님께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쫄랐는데 갑자기 표정을 싹 심각하게 바꾸더니 자기가 겪은 귀신 썰을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너네 귀신 믿냐? 나는 군대도 특수부대 나오고 평생을 귀신을 안 믿었거든?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난 귀신이 있다고 느끼게 됐어. 선생님이 대학생 때 MT를 갔을 때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2학년일 때 무슨 일 때문에 조금 늦게 MT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2명하고 택시를 타고 어느 한 지역에 이제 고갯길을 굽이굽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당시 한 20, 30년 전에 아파차 타고 시골길 가던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요즘이야 뭐 고속도로가 빵빵하게 뚫려가지고 산길을 오를 일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전만 가도 추풍령을 넘어서 가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은 당시 택시 운전사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함께 가던 동기 2명은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서 이 택시 조명 있는 곳만 보이고 빛이 없는 곳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시간도 시간이고 또 택시기사가 졸지 않게끔 옆에서 말상대가 되어주고 있었는데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장가처럼 들려가지고 선생님도 점점 졸려지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락말락 할 때쯤 창밖으로 보이는 건 뭐 도로, 가드레일, 또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나무 정도가 끝이었고 뒷차는 모르겠는데 한참 달리는 동안 앞에 가고 있는 차는 한 대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가 없었는데 너무 단조로운 풍경들만 보이니까 조금씩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이 반쯤 감겼을 때 조수석 방향 가드레일 옆쪽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맨 끝부분에 웬 하얀 쓰레기 봉투 같은 게 있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길만 보이다가 뭔가 다른 게 눈에 들어오니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하얀 봉투에 신경을 쏟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처럼 가까워지지가 않더래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냥 뭐 졸려서 그런지 그러려니 했대요. 근데 그게 헤드라이트 중간쯤에 걸쳤을 때 갑자기 이 쓰레기 봉투가 서서히 일어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뭔 하얀색 한복을 입은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더래요. 완전히 일어섰을 땐 마치 시간이 되돌아온 것처럼 아주 총알같이 시간이 지나갔고 뭔가 꿈을 꿨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한 5분쯤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 쪽에 엄청 큰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왜 그 무당집에 보면 뭐 막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그런 나무 있죠? 그런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택시기사가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기에 저런 무당집이 있어서 아까 같은 미친년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말을 듣고
엄청 흠칫했던 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선생님이 헛것을 본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느낌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산길을 지났을까? 또 한 번 저쪽 헤드라이트 끝에 하얀 봉투가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있는데 역시나 슬금슬금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 일어났을 때 갑자기 서서히 고개하고 몸을 택시 쪽으로 돌리더랍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택시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쪼그려서 울듯 앉아있던 모양이었나봐요. 아무튼 그러더니 이제 택시 방향으로 완전히 몸이 돌았고 어느 순간 본네트 앞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고 이제 그 여자를 거의 지나쳐갈 무렵 갑자기 택시 방향으로 몸을 휙 꺾더랍니다. 쌤은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면서 막 비명을 질렀고 옆에 있던 택시기사님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확 책상을 치면서 놀래키는데 애들 다 엄청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그걸 못 잊는다면서 얼굴 그림을 그려줬는데 덕분에 이제 저도 하나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칠판에 이제 분필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리는데 눈과 입이 까만색으로 뻥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택시기사가 차를 멈췄는데 쌤은 너무 놀래가지고 막 헉헉대고 있고 이제 뒤에서 자고 있던 동기들이 깨가지고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는데 이때 백밀러를 보니까 여자가 아까 고개 숙인 그 자세로 이번엔 택시 쪽을 노려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기사랑 쌤은 아무 말도 못하고 MT촌 도착할 때까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도착하고 나서는 이 기사님도 너무 무서웠는지 MT촌에 날 밝을 때까지 하룻밤 있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차를 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항상 가는 술자리마다 이 이야기를 제 이야기인 것 마냥 해왔습니다. 근데 항상 반응도 좋고 듣는 애들마다 대부분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고 영남인가 그쪽으로 농아를 가게 됐습니다. 농아를 가면 마을 형님이라고 그 대표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랑 거의 숙식을 같이 하다시피 했거든요. 밤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낮에는 기절 상태로 일을 했었습니다. 암튼 여름 농아를 갔었는데 이제 술 먹고 뻗을 애들은 뻗고 마을 형님이랑 한 7명 정도 살아남아서 마을 회관 테이블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때 제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는 애들 거를 먼저 들었는데 뭐 다 들어본 이야기고 또 뭐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 주작 솜씨 좀 한번 봐라 하면서요. 아무튼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마치 내 이야기처럼 좀 조미료를 첨가해서 썰을 풀었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할아버지 성묘 갈 때라는 설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푸는 내내 아까 그 대표 형님이 표정이 싹 변하더만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잘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 형님마저도 지려가지고 무서워서 겁에 질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차저차 이야기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애들이 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술만 드시고 있던 그 형님께서 갑자기 입을 떼셨습니다. 야, 그거 네 이야기라고? 그거 저기 뒷산 이야기다. 선산 이 근처가. 이때 저는 드디어 걸렸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흥도 깨지고 또 내 이야기 명성에 흠이 갈까 싶어가지고 선산을 팔았습니다. 네, 맞아요. 너 그럼 그거 뒷이야기 해줄까? 와,
거기서 진짜 이 뒷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형님 말로는 아까 그 코너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여기가 도로라 그런지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 이제 무슨 무당집 주인이 있고 그 밑에 제자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자가 그만 무당집 앞에서 뭘 하다가 뺑소니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당집 주인하고 그 제자랑 뭐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 무당이 사이코 무당이어서 그런 건지 신을 버리고 무당나무에 목을 맸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별일이 없었는데 뭐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형님이 어릴 때 이 무당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합니다.